국무총리가 제시한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북한은 중국에게 전쟁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국공내전에 참여하였던 조선의원군 3만여 명을 귀국시켜 인민군을 강화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 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6.25 전쟁이 일어나다라는 단원에 보면 옆에 페이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인용한 것이 이쪽 부분입니다. 38도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지도와 도표입니다. 이걸 자료로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6.25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런 충돌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북한이 남침하였다라는 것을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시하면서 그 뒤에 넘어가면 북한군의 남침이라는 사진과 지도로 보는 6.25 전쟁 두 페이지가 북한군의 남침이라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게시되어 있고 그리고 사진 자료로 이렇게 가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입니다. 이게 어디에 남북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교과서입니까? 교과서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수립은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대한민국은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면서 북한이 마치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현행 교과서가 기술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보시는 것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3.1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북한과는 달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왔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통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만을 내세우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행된 관보에서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를 했었고 기념사진에도 당시 정부 수립 기념 행사 사진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 명칭이 정확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1인 독재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3대 권력 세습을 이루었다. 더구나 존중받아야 할 인민은 오늘날 굶주림에 시달려 국경을 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 인민이 존중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데도 이렇게 왜곡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행 교과서들은 교과서 집필의 제1원칙인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기술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운동과 건국의 의미를 축소해서 집필자들이 이렇게 기술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지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천안함 누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정부에서 정하면 이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집필자들이 기술하고 나머지 내용은 재량에 맡겨집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야 할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라면 집필기준 마련 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포함시켰어야 합니다. 집필기준에는 없지만 천안함 폭침 도발을 상당수 교과서가 기술한 것을 잘했다고는 하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집필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천안함이 나오는 단원의 이름은 통일을 위한 노력 또는 남북 대립 속의 평화를 모색하다 이런 단원이고 소제목은 공존과 협력 관계가 조성되다입니다.